유통관리사 시험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이 시간으로 유통 경로랑 물류 파트는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리자고요. 제가 합격을 위한 진짜 핵심만 딱딱 모아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보는 그 수많은 상품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걸까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상품 하나하나 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네트워크가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네트워크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유통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유통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과 실제 상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소매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진화 과정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들만 콕콕 집어서 최종 점검하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유통 경로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아는 게 사실 모든 개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처럼 중간상이 없으면요. 생산자랑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버려요. 정말 복잡하겠죠? 근데 오른쪽에 중간상이 딱 끼어드는 순간 와, 모든 게 엄청나게 단순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심 원칙,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다?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게 바로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유통 경로의 필요성을 물어본다? 그럼 정답은 무조건 이 총 거래수 최소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유통 경로가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가지 효용,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치 창출이라는 좀 추상적인 말을 시간, 장소, 소유, 정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능으로 딱딱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이 네 가지 효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가치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봐야겠죠? 유통의 핵심 플레이어, 바로 중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상은 아주 크게 보면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도매상은 기업들끼리 거래하는 B2B를 담당하고 소매상은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B2C를 담당하는 거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시험에 진짜 맨날 나오는 부분이에요. 별표 5개, 아니 10개 쳐도 모자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소매업체의 핵심 특징을 정확하게 딱딱 구별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은 직영이 아니라 입점 업체 중심이구나. 카테고리 킬러, 이건 전문점이랑 할인점을 합친 거네. 그리고 SPA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니까 재고 부담이 적겠구나 하는 식으로요. 이 차이점들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어떻게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 상품이나 돈, 그리고 정보 같은 것들이 이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바로 물류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유통 경로를 하나의 큰 고속도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도로 위에는 세 가지 다른 방향의 흐름이 있어요. 생산자 쪽에서 우리 소비자 쪽으로 오는 전방 흐름, 반대로 우리 쪽에서 생산자 쪽으로 가는 후방 흐름, 그리고 양쪽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양방 흐름이 있는 거죠. 어떤 기능이 어떤 흐름에 속하는지 이 짝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상품 자체나 광고 같은 마케팅 정보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로 가니까 전방 흐름.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고 돈을 내는 건 반대 방향이니까 후방 흐름인 거죠.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위험 부담인데요. 이건 경로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같이 나눠서 지는 거라 양방 흐름에 속한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소매업의 세계는요. 절대로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거든요. 이런 변화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옛날에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갑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대형마트 같은 소매업체들한테 힘이 넘어갔어요. 즉 유통 채널 안에서 힘의 균형, 이 파워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 이건 소매업 진화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게가 처음엔 싸게 팔다가
점점 고급화되고 비싸지면 그 틈을 비집고 또 다른 싼 가게가 나타나는 이 끝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같은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이 사이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이론이 더 있어요. 아코디언 이론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상품 구색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거고요. 변증법적 이론은 정, 반, 합 아시죠? 서로 다른 두 업태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업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이론의 핵심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바로 옴니 채널의 시대죠.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서 우리가 어디서든 똑같이 편리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소매업 진화의 가장 뜨거운 현장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은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았습니다. 첫째, 유통 경로 왜 존재한다고요? 네, 바로 총 거래수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창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둘째, 세 가지 물류 흐름의 방향과 내용, 전방, 후방, 양방 흐름에 각각 어떤 기능들이 속하는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짝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소매업 진화의 대표 이론이죠.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 저렴하게 시작해서 점점 고급화되다가 결국 새로운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이 순환의 원리.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통의 기본 원칙부터 핵심 플레이어, 그리고 실제 작동 방식과 진화 과정까지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이 핵심들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성큼 다가선 겁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시험 잘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